메시는 이미 36세로 유럽 최고의 축구장과 작별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재능으로 인터 마이애미에서 눈부신 빛을 발산하고 있다. 메시는 능력과 인격의 위대함을 상징하며 거의 20년 동안 세계 축구 팬들이 목격한 것과 같다. 메시는 미국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진 클럽에 합류했지만 그곳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로 바꿔놓았다. 역사적인 리그컵 우승에 이어 명성 있는 어스 오픈컵 결승전이 다가온다. 메시 때문에 전문가들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뛰어난가? 라고 서로 물어본다. 그러나 인터 마이애미는 너무 오래 축하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방금 얻은 성공을 잊고 더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메이저리그 소커이다. 앞으로의 전투가 아직도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장미만 피어있는 길이 아니다. 메시가 오기 전 인터 마이애미는 MLS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그들은 클럽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메시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이번 주 일요일 뉴욕 레드불스를 상대로 하는 원정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가 국가클럽 챔피언십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될 것이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뉴욕 레드불스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를 앞두고 현재 두 클럽의 상황을 파악하고 메시와 팀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 MLS에서 가장 약한 팀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랭킹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슈퍼스타 메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미국 축구 시장에서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리그컵과 메시, 세르지오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가 등장하기 전에 인터 마이애미가 11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MLS에서 가장 성적이 나쁜 팀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22경기 동안 18점만을 얻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가장 약한 팀이 강등되는 것은 없으므로 이제 메시와 팀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MLS는 동부와 서부 각각 상위 9개 클럽을 위한 특별한 플레이오프 시스템이 있다. 이를 통해 챔피언을 결정한다. 상위 7개는 당연히 직행 출전이고 8위와 9위는 플레이인 라운드에서 7개의 팀과 함께 예외 자격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를 해야 한다. 특별히 언급할 점은 인터 마이애미가 상위 9위까지 14점 차이가 나고 메시와 팀은 단지 1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시즌 나머지 부분에서 어떠한 실수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번 MLS 시즌에서도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인터 마이애미가 어떻게 플레이오프를 치를지가 아니다. 메시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떻게 팀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플레이오프로의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인터 마이애미의 다음 상대인 뉴욕 레드불스는 그들보다 11점이나 더 많지만 여전히 상위 9위에는 없다. 그것이 바로 MLS가 현재 메시에게 가장 힘든 무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7월 21일 데뷔 이후로 메시는 33일 동안 연속 8경기에 출전하며 750분을 뛰었다. 첫 경기에서 크루즈 아주를 상대로 벤치에서 출전한 이후로 메시는 연속 7경기에 선발로 출전했고 그 뒤로는 2경기가 연장과 슈팅까지 이어졌다. 그것은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꾼 기간이다. 개인적으로 메시는 10골과 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메시가 계속해서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어야 하는 이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관중들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고 메시가 뛰는 것을 계속 보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인터 마이애미와 뉴욕 레드불스 사이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팬들은 약 $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상대도 쉽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레드불스는 이전에 인터 마이애미와 7번 대결에서 5번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가 출연하면 인터 마이애미가 거의 다가올 경기에서 유력한 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의 상대가 얼마나 힘들게 느끼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메시와 팀을 이루면 얼마나 편안한가? 다른 성격이었다면 메시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동료를 무시하고 오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경기 동안 메시는 모든 동료를 격려하고 이끌고자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인터 마이애미가 추가 시간까지도 전력을 다해 뛰는 이유입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메시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더 노력합니다. 감독 타타 마르티노는 조셉 마르티네즈나 로버트 테일러와 같은 우수한 팀원들을 벤치에 앉혀두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가 어스 오픈컵 준결승에서 신시내티를 상대로 외로웠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신시내티가 경기의 3분의 2시간 동안 인터 마이애미에게 2에서 0으로 앞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티노 감독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립된 5-3의 2 전술이 아닌 드레이크 캘렌더를 골키퍼로 한 4-3의 3 전술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위에는 좌측백으로 조르디 알바, 우측백으로 디앤드레 예들린, 중앙 수비는 카말 밀러와 세르이 크리프초브가 나설 것입니다. 다음은 세르지오 부스케츠가 수비 미드필더로 나서며 공격과 수비를 모두 지원할 것입니다. 벤자민 크레마시와 딕슨 아로요가 더 많은 중앙 미드필더 공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 공격 라인의 3인조는 왼쪽 날개로 로버트 테일러, 오른쪽 날개로 메시, 그리고 중앙 포워드로 호세프 마르티네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 마이애미의 힘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은 함께 경기에 출전해야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여전히 레오나르도 카파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신시내티에게 2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경기의 두 번째 절반에서 메시와 함께 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레드불스는 그리 강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클럽의 최근 MLS 5경기에 서도 3번 패배로 다른 상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격수 덫의 반제이르가 가장 뛰어난 선수로 여겨지지만 뉴욕 레드불스는 주목할 만한 별도 없습니다. 메시가 MLS를 더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열릴 리그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최대한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12경기입니다. 특히 앞으로 MLS에서 메시와 팀원들은 올랜도 시티와 내쉬빌을 다시 만나고 로스앤젤레스와 몇몇 리그 상위팀과 대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음 만남에서 메시를 제압하기 위해 꼼꼼히 연구했으므로 인터 마이애미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아질수록 메시의 플레이는 더 쉬워집니다. 메시에게 지나치게 주목한다면 그의 패스 스킬은 인터 마이애미가 기가 막힌 어시스트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어스 오픈컵 준결승에서도 2번의 어시스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메시를 제어하면서 동시에 인터 마이애미의 다른 선수들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략이 충분히 좋지 않다면 뉴욕 레드불스는 인터 마이애미가 멈추지 않는 여정에서 다음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MLS 동부가 공식적으로 끝날 때까지 경기당 3점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당당하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요. 메시는 지도자 타타 마르티노로부터 앞으로 몇 경기는 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 마이애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목표가 있으며 메시와 함께 승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는 주전이던 벤치이던 팀의 모든 것을 성취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MLS 동부는 곧 메시의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레드불스를 상대로 한 퍼포먼스는 팬들이 메시의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더 아름다운 수식어를 찾게 만들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메시는 11연패 후 첫 3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8월 27일 오전 8시 30분에 레드불 아레나에서 뉴욕 레드불스를 상대로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